네, 연초부터 시장이 뜨겁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또 투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려되는 점들도 저울질을 해야 돼서요.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투자와 관련된 맥락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미국이 헬기를 가지고 아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연행해 오고 이게 뭐 옛날에 역사책에서 나오던 그죠 작전 그죠 뭐 유명한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네. 이런 일이 정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긴장했는데 우리나 미국이나 금융시장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외로 시장은 좀 담담한 것 같죠. 네. 네, 뭐 이번 사태로 뭐 이제 국제 정세를 논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 이제 또 뭐 하물며 아무리 뭐 중국산 그 방공망 시스템 같은 것들이 부실하다더라도 그렇게 저항 없이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가는 데에는 베네수엘라 지도층이나 내부하고도 뭔가 이렇게 합이 맞춰진 거 아닌가 하는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만 그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뇌피셜일 수가 있으니까 언제 시장에만 좀 그거 해보자면은 우선은 뭐 그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갖다가 체포하면서 명분은 그거였죠. 마약이죠. 카르텔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외에 조금 더 이제 정치적으로 뭐 더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끄집어내 얘기도 합니다만 시장만 볼 것 같으면은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예. 참 이번에 새삼스럽게 저 지도를 보면서 너무 가깝죠.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저기서 그냥 배로 이렇게 베네수엘라 석유 실어서 저 걸프만에 있는 미국 정유소로 갈 것 같으면은 저 위에 또 붉은색 원으로 친 부분은 플로리다에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그쪽이니까 참 가깝습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이제 차베스하고 마두로 저 정권 하에서 저때가 이제 차베스 말년이죠. 암투병 시작하고 마두로는 부통령이 된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두 사람 정도가 또 떠오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정식 올라간 저 로드리게스 부통령. 네. 저기도 뭐 지금 오빠가 뭐 국회의장이고 저희가 또 석유 장관도 역임했고 등등이죠. 지금 뭐 내무장관을 비롯한 한 3개 정도 장관직을 갖다가 겸임하고 있는 카베요라는 사람도 뭐 정치학자들은 또 주목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 턱 밑에서 반미 선봉장을 자처했던 저 상황에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진짜 저거는 영화 같죠, 그죠? 그러게요. 예.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저렇게 중국 특사들하고 저런 상황을 가졌는데 미국 대통령 SNS에 저런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영화로 나올 거예요. 곧 나오겠죠. 네, 예. 이번에 이제 저 서반구는 건드리지 마라 하는 메시지가 강력했죠. 저거는 2021년 기사이긴 합니다만 한겨레 기사에 삽한데 저 황토색 쳐진 부분이 전부 1대1로 참여 국가들 아닙니까? 남미 쪽에 보니까 결국 베네수엘라가 그 중에서도 맹주였고 왼쪽 태평양 연안에 페루, 뭐 칠레 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넘어가 보시죠. 또 넘어가 보시면은 저 왼쪽에 저 뉴욕 포스트의 저 돈노 독트린 저게 놀랍게도 작년 1월 8일자 저겁니다. 작년 1월 8일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확정됐지만 취임 전이잖아요. 저때 이미 벌써 돈노 독트린이라는 말은 나왔고 저 사파에 보세요. 저 위에 그린란드를 갖다가 그린란드에 X치고 우리 땅, 미국 땅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식인데 알다시피 이제 도널드의 돈하고 먼로의 로 그렇게 해서 돈로. 예. 예. 제임스 먼로주의라고 해서 결국은 내용인즉슨 그거죠. 그 당시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그렇게 5대 대통령에 불과하니까 먼로는 미국이 유럽 보고 큰 소리 빵빵 칠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유럽의 그 갈등에 대해서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겠고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라 이거였죠.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하고 헷갈리는데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결국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데 저기서도 보시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 머리 바로 위에 헤미스피어라는 단어가 있죠. 트럼프의 비전 for hemisphere. 그러니 저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반구 쪽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근데 뭐 혹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메리카 쪽은 남북 할 것 없이 미국 쪽, 서방구 그쪽은 미국, 그리고 유럽 쪽은 러시아,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쪽은 중국,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얘기보다 저걸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 경제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면은 그렇죠. 우리 뭐 경제적으로 원유입니다. 이제 원유. 유가, 예, 원유죠. 예. 저게 이제 Y축이 배럴이니까 뭐 한 300만 배럴, 400만 배럴 가까이도 1970년대 저렇게 했던, 우리가 알기로는 매장량으로 세계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천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베네수엘라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 탐사 결과도 확정하는 거 없다. 뭐 기껏 해야 한 1,000억 배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빵빵합니다. 그게 지금 요즘 100만 배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확 줄어들었고 GDP도 보면은 한때 뭐 세계에서 엄청나게 부국이었던 저기가 차베스 마두로 정부 거치면서 저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유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올렸지 않습니까? SNS 올렸는데 적어도 이제 바로 현재도 지금 엄청난 재고가 그 원유 저장 탱크와 유조선에 써 있는데 이게 미국 제재로 그냥 붕 떠 있는 저거. 저게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저걸 갖다 미국으로 갖고 와서 시장가에 판매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내가 처리한다. By me.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해서 그걸 갖다가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죠. 그런 식이라서 저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는데 지금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뉴스를 보면 뭐 저 얘기들이 나오죠. 베네수엘라 얘기도 나오고 또 위에 나오는 오른쪽 위에 나오다시피 금년에 중간선거 지면은 또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고 날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공화당 의원들을 갖다가 또 합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 살짝 좀 스크래치가 났을 것 같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갈구죠. 그래서 민간이 됐건 군용이 됐건 쓸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이게 네. 바로 또 조치가 취해지고 했는데. 사실 바이든 정부가 물가 맞아요. 때문에 표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 생활도 물가를 뭐 잡겠다, 유가를 낮추겠다 이런 포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유가가 낮아지면은 인플레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낮아질 네. 것이고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국채 시장의 금리까지도 건드릴 수 있고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슬라이드까지 보시면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시장 측면에서는 그다음 유가 차트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시죠. 유가가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딱 60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60불 딱 거기에서 장기 추이고요. 큰 차트는 브렌트 장기 추인데 60불. 아주 크리티컬한 데 와 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왼쪽에 작은 차트는 지금 바로 한 1시간 전에 실시간 차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WTI가 저렇게 확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확실히 이 어떤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뭐 방산주는 계속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죠. 글로벌 지형들이 이란에서 또 시위가 지금 대규모로 예. 났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의 긴장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그런 이슈들을 머금고 새해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일까요?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싶다가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뭐 금년은 시작해서 이제 거래일로 4거래일째밖에 안 되니까 네. 최근 1개월 동안의 주요 증시 지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좀 표는 작습니다만 제일 왼쪽 위에 당연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제일 위에 있고, 예. 코스피가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작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저 왼쪽 표의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선 끈 거 보세요. 이제 미국 관련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나마 높습니다. 오른쪽에 오면 다우지수나 S&P, 나스닥은 위치가 조금 뒤로 간다는 느낌이죠. 그러니 지금도 미국에서도 반도체만 좋고 그다음 저기 상위권 증시들 한번 보시죠. 홀란드, 튀르키예, 대만, 오스트리아, 필리핀,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미 나왔던 조금 이제 미국만 쳐다볼 시기는 좀 지났다 하는 생각. 이머징 국가들이라고 그죠? 이머징 쪽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지역별 그리고 또 섹터별
이렇게 로테이션도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 올해도 그래도 반도체는 계속 달린다 하는 뭐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시사하는 그런 그걸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한번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워낙 밀릴만 하거나 조정받을 때 안 밀리니까, 특히 우리 시장은 지금 저거는 위클리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자 어쨌거나 코로나 랠리 이후 상승 하락폭에 대해서 뭔가 걸릴 만한 레벨이라는 것을 피보나치 선이 말합니다. 그리고 저 기술적 과매수 국면, 그 다음 슬라이드 일간으로 보시더라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일간으로 보시더라도 저때 작년 4월까지의 하락폭에 대해서 또 1.618배라고 하는 크리티컬 레벨에 와서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분명 고민스러운 레벨에 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이 와중에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하루 100포인트씩 오르는 장이 언제까지 갈라는지. 네. 예. 오늘도 지금 좀 밀려줘야 된다 싶은데도 또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오후에 100포인트 가도 할 말 없겠는데요. 이야, 정말 강세장도 우리가 뭐 네. 강세장도 많이 받고 약세장도 경험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자고 나서 100포인트 단위로, 그죠? 예. 네, 이게 헉헉 바뀌는 거는 참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환율 얘기를 좀 소장님 오셨으니까 아니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고민 숙제거리가 이제 워낙 약세 아니었습니까? 네. 높은 환율 레벨, 뭐 1,500원에 육박할 수준인데, 정부의 연말의 조치 등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 얼마인가요? 환율 한번 보여주세요. 다소 좀 낮아졌습니다만 안정적일까? 더 내려갈까? 이 고민이 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뭐 연말에 1,480 내지 85원 그렇죠, 예. 방어선으로 잡았던 것 같고, 그걸 어쨌거나 연말 환율을 갖다가 2024년 연말 종가보다는 낮추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여전히 98 공방에서 달러 자체도 약세 강세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들 생각해 봤을 때 경상수지를 보나 뭐를 보나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은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투자자금 성격의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좀 주춤해지고, 아니면 바깥에서 오히려 들어와 준다면 하는 그 기대감은 있는데요. 있는데 문제는 이 시장 심리가 아직까지도 안 꺾였다는 겁니다.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뭐 여의도에서 이제 미국 시장, 증권사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은 저희 지금 올스톱한 상태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1,450원을 갖다 또 이제 어느 정도 방어선으로 구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수는 지수대로 올리랴, 환율은 환율대로 누르랴, 조금 아직도 연초에 뭐 외환 당국이나 우리 정부 금융 당국에서 신경 쓸 대목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상승 185, 하락 689 코스피, 상승 359 코스닥, 하락이 1,300개 하락 종목이 와중에, 또 많죠. 예. 예, 이 와중에도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 2.3%, 뭐 하이닉스가 4.4%. 네. 이걸로 설명이 되니 이거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입에서 요즘 욕 나오더라고요. 이 장에 네. 예, 이 반도체 관련주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로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는데, 속도가 빠르죠. 분명히 빠른데. 빠릅니다. 근데 뭐 예.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요 정도 올라가면 멈춰지고 이 정도 하락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네. 오버슈팅, 언더슈팅, 심리가 가세되기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게 있기 때문에 오를 때 계속 오르고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과합니다. 좀 줄입시다라고 얘기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반도체 좋은 거는 알겠다 네. 이거죠. 뭐 여러 가지 내러티브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다들 반도체 못 구해서 난린 것 같은데다가 그 와중에 뭐 GPU 뭐 타령하다가 지금은 당장 D램 메모리 반도체가 다들 없어서 허덕허덕거리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뭐 마이크론도 훨훨 날아가고 있고, 지금 재밌는 거는 어제 그렇게 CES 2026 갖다 장식했던 AMD나 엔비디아의 CEO들이 나와서 그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는 우리 성능 더 좋은 거 만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두 종목은 오히려 밀리고, 엔비디아나 뭐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걸 보니까 반도체가. 예, 마이크론도 날아가고 네. 이렇게 하니까 반도체 좋은 건 알겠고 뭐 인정은 하는데, 내일이나요, 모레인가요? 삼성전자 어쨌거나 4분기 내일이죠.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입니다. 예. 엄청나게 좋을 거는 알겠고, 딱 이제 하나 확인할 거 남았네요. 소위 말하는 세론 뉴스인지 아니면은 실적 확인하고, 그래 이거는 더 달려도 돼라고 할 것인지.
근데 다들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 있는 해에 주가 빠뜨리게 하겠어 하는 그 믿음은 그게 사실 사석에서 다 나오는 요즘 장이 왜 이렇게 좋아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 실적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들 보면 그 얘기예요. 네. 설마 선거 전에 트럼프도 어디도 뭐 장 망가뜨리겠어 내지는 망가뜨리는 차원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걸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과연 외국인 중에 진짜 외국인 몇 프로야 이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있었던 뭐 AI 버블론 이런 얘기는 지금 쑥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죠. 또 나올 수 예. 있죠. 또 예. 나올 수 있고. 장 꺾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